큰 고비를 넘기는 듯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온상지로 떠올랐는데요.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져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나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는데 오늘 다시 200명대로 돌아섰습니다. 좀 현재까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7,755명입니다. 하루 전에 비해 242명 늘었습니다. 그 하루 신규 확진자는 증가폭이 어제 131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점은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영향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입니다. 사망자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은 288명입니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서울 구로 콜센터 종사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5명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콜센터가 신천지 신도가 더 있는지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또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의 집단 감염을 통제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을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밀집 사업장이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코로나19의 온상지로 대두됨에 따라서 콜센터 직원은 책상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앉아야 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방역 그 대책은 뭐 극장이나 마트나 식당, 뭐 카페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콜센터가 이제 온상지로 대두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방역망 밖에 있었던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에도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콜센터 직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접촉한 사람들도 상당 규모로 감염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콜센터 사례는 그 확진자의 그 이동 경로가 넓고 불특정 다수와 노출된 기간도 길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한 일주일 전일 거예요. 지난 4일부터 그 의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최소 일주일 이상 지역사회에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접촉자 중 감염자가 있다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전문가는 그 접촉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10,000원일 때 타닥타닥 앉거나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접촉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감염이라는 것은 한 2m 안에 있을 때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따지자 보면 지하철로 한 7정거장 정도를 지나쳐 갈 때, 그러니까 결국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 흘렀으면 감염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확진자가 그 대중교통이나 지역 사회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그 문제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감염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밀폐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자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당국은 그 일부 확진자의 출퇴근 이동 경로를 공개했고 3일부터 8일까지 그 콜센터가 있는 빌딩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휴대전화에 그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
대중교통 이동 수단이 굉장히 많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는 환경인데 네. 그만큼 좀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그 지적이 컸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현재 구로 콜센터와 또 분당 재생병원 등 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집단 감염이 그야말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그 병상 확보와 같은 그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당국은 지자체에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생활치료센터 준비 지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사실 수도권에 그 생활치료센터 준비를 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대구나 경북에서 한창 그 환자들이 무더기를 나올 때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될 때부터 그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국이 이제서야 이제 콜센터 사태가 발생해서야 비로소 내놓은 대책이고요. 예. 또 하나 당국과 현장의 어떤 온도차, 기온차가 나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도권의 당국은 수도권에 의료진을 비롯해서 의료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말도 맞는 팩트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현재 전국의 의료진의 상당 부분이 대구와 경북에 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의 유수의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진도 그 대구와 경북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또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현재 상황을 좀 고려한 대책의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집단 사태의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해당 콜센터는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신도림역, 구로역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콜센터 직원들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사업체가 자주 소독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말 개개인의 그 노력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그 손이 많이 닿는 뭐 버스의 손잡이나 난간이나 고리를 잡더라도 우리가 손을 잘 씻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 들었어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도록 해야 되는 네. 건데요. 사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은 손 씻기만큼 중요하다고 해요. 아하. 사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감염원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오염이 됐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서 그냥 무신경하게 내가 눈, 코, 입을 만진다면 네. 이 마스크를 썼던 것만큼 그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내가 얼마만큼이나 눈, 코, 입에 그 손을 가져다 대는가.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호주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보통 1시간에 한 사람이 23번 정도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예. 얼굴을 만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쉬운데 그렇죠.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무의식적으로 눈, 코, 입에 손을 가져다 대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스크, 공적 마스크를 이제 판매하는 판매처, 위치, 네. 그리고 얼마만큼 수량이 남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다고 하죠. 네, 그 앱 개발사 굿닥을 비롯해서 한 10여 곳에서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이들 업체들은 약국 마스크 재고 현황이 정확하지 않아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약국 재고 현황은 실시간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공지를 띄우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용자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릴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있고 정보가 잘못됐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스크 오부제 시행 셋째 날인데요. 그 약국별로 입고 시간과 판매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혼돈이 여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자치구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구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예.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대별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약국 판매 시간을 통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 제가 그 최근 그 마스크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 어디냐면요. 부산 기장군입니다. 네. 기장군은 집집마다 직접 다니면서 마스크를
공짜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예. 그 기장군이 이달 초에 한 54억 원을 풀어서 마스크 업체와 함께 105만 장을 공급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들어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요. 예. 아주 특별했던 건 뭐냐면요. 네. 주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또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을 걱정을 해서 네. 일일이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예. 아파트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 수대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예. 막 이런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장군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꼭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예. 그것을 정책으로 빨리 실현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마스크 오부제를 안착시키려면 국민들과 약사들의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 정말 계속해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마스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융통성 있고 실효성 있게 대책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